평온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부자라는 착각이 끔찍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의 후반은 40, 50대. 자신이 현역일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노후의 3대 불안으로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주요 선진국의 가구당 순 자산을 발표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프랑스가 7억 7천, 일본이 6억 7천, 대한민국은 8억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본을 일찍 축적했음에도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일본보다 부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부동산.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순 자산의 78%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다른 선진국보다 부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30%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때 일본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율이 60%가 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죠. 그 당시에 일본은 해외 수출이 잘 되는 시기였는데 일본의 해외 수출로 인해 선진국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자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고 금리가 1% 정도로 낮아지니까 일본 기업, 국민 모두가 집을 사면서 부동산 버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땅값이 최고점일 때는 일본 땅 한 평으로 우리나라 땅 15평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비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 땅 3평으로 우리나라 땅 한 평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땅값이 3배 비쌉니다. 그만큼 일본의 땅값이 내려가고 우리나라 땅값이 폭등한 겁니다. 일본의 버블 당시에 가계자산 비중 60% 정도가 부동산에 몰려 있었지만 30년 동안 집값, 땅값이 떨어져서 현재는 가계자산 30%대로 부동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산 부동산 비중이 30%대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집값과 땅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비중이 줄어든 것입니다. 1980년대를 부동산 가격을 100이라고 보면 1990년대는 290, 3배가 오르면서 최고점을 찍고 2020년대 지금은 120으로 1980년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의 가계자산 부동산 비율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집값 하락이 20년, 30년 동안 계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일본 사람들은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율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집값이 일본처럼 정점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락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서울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약에 혼자가 됐을 때 자식들과 같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20%만 자식과 함께 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50%는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1980년도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이 15%였지만 현재는 62%입니다. 미래의 대부분 1인 2인 가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비율이 될 것인데 과연 큰 집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파트에 자식들하고 함께 지내지 않고 노후에 만약 혼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일본에서 과거 3년 동안 고독사로 인해 사망하고 나서 발견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21.3일이 나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내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일본에서 유행하는 것은 노후에 시내에 가깝고 병원, 문화시설, 쇼핑 등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것이 유행입니다. 대형 아파트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재미가 있는 곳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은 현역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최근 20년 동안 20, 30대가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은 또 130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구가 늘어날 것일까요? 앞으로 20년은 노인 가구만 53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이분들은 원래 집이 있다면 집을 당연히 구매하지 않겠죠. 그리고 집이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또 집을 구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20년 동안 1인 가구만 680만 가구가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인 가구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20년 동안 170만 가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큰집 로망,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직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일본은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하우스푸어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30년 대출로 집을 샀어도 현역 시절에 계속 갚기 때문에 퇴직할 때쯤이면 빚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퇴직할 때가 되어도 50%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계속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새롭게 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 조금 갚고 새롭게 대출을 해서 큰 집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대출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만약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계부채가 그대로 있으면 일본보다 조금 힘들게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의 100%가 부동산이면 현재부터는 20% 정도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5대5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금융자산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축상품은 예금과 비슷하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이 금융기관이 결과를 책임져주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투자상품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런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안전하게 금융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저축상품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저축상품을 알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노후에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기회가 왔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고를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1단계는 현역 시절. 이때는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젊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등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부터 이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퇴직한 이후에는 월급이 없는데 이때부터 모아놓은 자금을 조금씩 꺼내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노후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시기죠. 그럼 얼마를 꺼내 써야 될까요? 세계적인 평균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노후 자금이 2억이면 1년에 800만 원만 사용해야 됩니다. 인출하지 않은 나머지 돈은 정기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저축 상품을 찾아서 원금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운영해야 됩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자금을 덜 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연금 수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월급이 없기 때문에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벼운 일을 해서라도 50만 원 이상 수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금, 절약, 근로소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노후 자금을 조금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비참함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3단계는 70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축 상품과 같은 안전한 자산에 돈을 넣고 아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하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 않기 위해서 나의 수명보다 나의 노후 자금 수명이 더 길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의 몇 단계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계십니까?